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코리아 모니터의 김수원 편집장입니다. 또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 무상증자 공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그 무상증자 공시를 내는 기업들의 주가 급변동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매체에서 그 무상증자 기업들의 그 주가 변동에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보도들을 좀 내놓고 있죠. 사실 뭐 기업의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일상다반사인데요. 요즘 최근 들어서 그 무상증자 공시를 낸 이후에 그 기업들의 주가 변동이 뭐 여느 때보다는 그 훨씬 그 심한 편입니다. 증시가 이제 워낙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뭐 무상증자 정도의 이벤트에도 우리 투자자들이 이렇게 막 몰려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진 작전 세력들이 개입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노터스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 급변동을 좀 사례를 들어서 무상증자에 대한 뭐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은 뭐 자료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무상증자에 대해서 뭐 주주들에게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주 엄밀하게 좀 따져보면 이 공짜로 나눠준다는 말에는 좀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회사에는 이제 순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건데 다른 말로 자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주주의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무상증자를 하려고 하면 이 주주의 몫인 이 자본, 이 순자산을 구성하는 여러 항목들 중에서 이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을 소진을 해야 됩니다. 그 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무상신주를 발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주는 자기의 것인 이 잉여금을 털어서 무상신주를 받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짜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회사의 자본금이 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잉여금은 150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자본을 구성하는 자본금과 잉여금을 더하면 이렇게 200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무상신주 1000주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액면가 500원 주식이고 주식을 1000주를 발행을 하니까 두 개를 곱하면 자본금이 50만 원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자본금이 50이 증가해서 100이 되고 잉여금은 그대로 150이고 이거 두 개를 더하면 250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본 총계는 250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그 주식 대금이 납입되지 않는 거거든요. 회사에 그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오는 주식 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 총계 자체는 변하지를 않아요. 자본 총계는 200에서 그대로 200을 가는데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은 이렇게 100으로 늘어나고 잉여금은 만약에 그대로 간다 그러면 이게 250이 되어서 이 합산이 이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숫자가. 그래서 이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50만 원만큼의 무상증자로 50만 원만큼의 자본금이 증가할 예정이라 그러면 자, 잉여금 150에서 50을 빼가지고 이렇게 자본금으로 전입을 시켜줍니다. 다시, 잉여금 150에서 50을 빼서 이렇게 자본금에다가 돈을 전입을 시켜주고 이 전입시켜준 이 50을 재원으로 해서 무상증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금은 50이 늘어나서 100이 되고 잉여금은 50이 빠져서 100이 되고 그래서 합산해서 200. 자본 총계는 200 그대로다. 무상증자 전후에 왜 주식 대금이 납입되지 않는 그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무상증자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무상증자는
주주의 목 중에서 잉여금을 털어서 한다, 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상증자는 뭐 공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무상증자가 공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준 주가의 하향 조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 무상증자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6만 원짜리 주식을 내가 한 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100% 무상증자를 한다. 다시 말해서 구주 한 주에 대해서 무상 신주 한 주를 배정해 주는 식으로 100% 무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내가 6만 원짜리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서 또 주식 한 주를 더 준다고 하니 6만 원 플러스 6만 원 해서 12만 원이 되는구나. 6만 원짜리 주식 두 주를 내가 가지게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제가 주식 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렇게 6만 원에서 12만 원이 되는 거죠? 하고 질문을 올리는 분들이 계세요. 예.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린이라고 하는 분들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상당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죠. 그죠? 자, 6만 원짜리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100% 무상증자를 하면 주식 수가 2배로 늘어나잖아요. 주식 수가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준 주가를 이렇게 3만 원으로 하향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내가 한 주 6만 원짜리를 갖고 있다가 이론적으로 3만 원짜리 주식 이렇게 두 주를 이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전후로 내가 가진 주식의 총 가치는 변하지가 않는 거죠. 다만 무상증자 이후에 이 3만 원으로 기준 주가가 하향 조정되지만 그 이후에 이 주가가 4만 원으로 오른다면 내 주식의 총 가치는 4만 원 곱하기 2주니까 8만 원이 될 것이고, 이 주가가 만약에 5만 원으로 오른다면 5만 원 곱하기 2주 하니까 10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또 얼마나 꾸준하게 상승세를 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준 주가를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 주식을 공짜로 준다라고 하는 표현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상증자가 왜 이렇게 호재로 인식이 되냐,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는 호재로 인식이 되느냐.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죠.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유통 주식 수가 증가하게 되고, 회사에 어떤 호재가 있을 때 그 매수 매도세가 활발해져서 거래량이 증가해서 주가를 이렇게 밀어 올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상증자를 하면 기준 주가가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10만 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이 회사가 1대5의 무상증자를 한다. 구주 한 주당 신주 5주를 배정을 한다. 그러면 아마 그 기준 주가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 16,000원이 될 겁니다. 기준 주가가.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10만 원에 거래되던 주가가 기준 주가 하향으로 인해서 16,000원이 기준 주가가 되니까 되게 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참 싸다 하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고, 그런 착시 효과에 더해서 회사의 어떤 전망이 좋다든지 회사의 어떤 호재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의 그 주식 무상신주 발행으로 인해서 그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서 거래가 활발해지게 되죠. 그래서 주가를 좀 밀어 올릴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회사가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 투자자들이 이 회사가 주가 관리에 좀 신경을 쓰는구나, 그 주주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는 기업이구나 하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뭐 이런 측면들이 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일반적으로는 무상증자는 주가의 호재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약발이 굉장히 단기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공시 나오고 그저 반짝 뭐 하루 조금 올랐다가 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약발이 아예 먹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무상증자가 호재인 것도 아니고 약발이 그렇게 뭐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노투스라고 하는 이 기업은 그 동물 대상 임상 실험, 다시 말해서 비임상 실험 전문 업체인데요. 이 회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이 무렵이죠. 이 무렵에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조금 오르다가 다시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가라앉는 형태로 가다가 이 시점에 가서 5월 말 시점에 가서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었죠.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고 나서 갑자기 주가가 미친 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연속으로 미친 듯이 상한가를 칩니다. 미친 듯이 상한가를 치고 가다가 하루 거래 정지를 먹게 되죠. 6일 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거래소에서 그 투자 주의 종목 지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주가가 오르니까 거래소에서 바로 하루 거래 정지를 먹였는데, 그 다음날 거래 정지가 풀려나고 나서부터 닷새간 이렇게 완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도대체 이 기업에 무슨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었고, 무슨 전망에 대해서 무슨 무상증자 공시의 즈음에서 무슨 대단한 어떤 전망의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다가 또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빠지느냐,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분명히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5월 8일 날 이 회사의 주가는 39,300원이었죠. 5월 9일 날 무상증자 공시가 나옵니다. 1대 8의 무상증자 공시가 나옵니다. 야, 이것도 굉장히 후들들한 건데요. 보통 아주 작게는 1 미만의 무상증자를 합니다. 1대 0.2, 1대 0.5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좀 많이 한다고 해도 1대 2, 1대 3, 1대 5까지는 제가 본 것 같은데, 야, 이게 1대 8의 무상증자, 하여튼 굉장히 크게 무상증자 공시를 합니다. 이 무상증자 공시가 나온 날, 그날 바로 주가가 49,100원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쭉 주가가 조금 오르내림이 있었지만 5월 30일까지 69,500원까지 이렇게 주가가 오릅니다. 그리고 5월 31일 날 가서 이게 권리락일입니다. 5월 31일 날, 5월 31일 날 무상증자 권리락일에 기준 주가가 7,730원으로 이렇게 정해졌죠. 7,730원으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날 7,730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가 시작되었는데 종가가 많이 그래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권리락일 날 종가가 10,000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6일 동안 연속으로 상한가를 치게 됩니다. 자, 이 지점이 권리락인데, 권리락 이후에 이렇게 6일 연속 상한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6월 9일까지 37,050원까지 이렇게 주가가 오르게 되죠. 6일 연속 상한가를 가게 되니까 주가가 37,050원까지 이렇게 오르고, 6월 10일 날 하루 매매 거래 정지되고 나서 이날이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고 11일, 12일 주말 지나고 13일 월요일 날 딱 거래가 재개되었는데, 정확하게 13일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 오늘까지 5일 연속으로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15,7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37,050원 대비해서 15,700원이면 이거 반토막 이상이죠. 그죠? 이 반토막 이상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 회사뿐만 아니라 그 의류 쇼핑몰 기업인 공구음원 같은 경우도 6월 14일 날 1대5 무상증자 하고 나서 이틀 상한가 갔다가
그 뒤에 또 급락을 했다가 오늘은 이제 조금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혼란스러운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운 주가 움직임이 과연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정상적인 그 매매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일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계적 이벤트거든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켜 놓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하나의 그 회계적 이벤트이고, 근본적으로 뭐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에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아주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 좀 무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무상증자로 기준 주가가 이렇게 하향 조정되고, 그래서 좀 싼 느낌도 주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은 뭐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노터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보이는 저런 그 어마어마한 그 주가의 급변동 같은 거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무상증자가 왜 호재이냐 라는 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원하는 뭐 착시 효과다, 거래량의 증가다, 이걸 가지고 저 노터스의 주가 흐름을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 회사에 그동안에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숨겨졌던 미래의 아주 좋은 전망이나 엄청난 호재가 있다는, 뭐 그게 이제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숨겨졌던 게 뭐 푹 이렇게 튀어나왔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지금 최근에 닷새간의 급락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 이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이 오른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무상증자 기업의 주가 급변동은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왜 우려스러우냐, 이런 움직임 자체가 일반 투자자들을 꿰어서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시켜서 큰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그 작전 세력들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무상증자 기업과 그 주가 급변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